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쫀대리TV의 쫀대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대단한 월요일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전례 없었던 혹은 보지 못했던 개인과 기관의 공방이 있었다. 코스피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지수를 한번 오늘은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오늘의 일봉 마감 캔들입니다. 2200포인트부터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해가지고요. 3000포인트를 넘어서 오늘 이렇게 음봉 도지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 라고 하면 이거 혹시 하락의 시그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국엔 매수세가 또 들어와주면서 도지형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분봉으로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강하게 들어올렸다가 1시 반쯤 경에는 빠지는 걸 돌려 세우고 나서 다시금 상승을 어쨌든 좀 마감을 했고요. 분봉상으로 30분봉상으로 보면 어찌됐건 뭐 한 22평선 라인을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살짝 눌러놓고서 밑에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23일부터 시작된 이 랠리가 한 번쯤 이렇게 조정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고, 더 그것보다 이 코스피를 보면서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 코스피의 매동입니다. 개인이 무려 4조 4천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3조 7천억 순매도. 이 정도로 개인이 4조 가까이 제가 샀던 거를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거의 못 본 것 같고요. 외국인이야 뭐 한 뭐 7천억 정도 가까이 순매수하고 매도한 건 얼마든지 봤지만 기관이 3조 7천억, 그냥 금융 투자에서 상당 부분 뭐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엄청나게 이 개인과 기관의 공방이 심했다. 대단한 하루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하락은 오히려 더 많이 했어요. 하락은 오히려 더 많이 했습니다. 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유심히 봤던 것은 개인의 엄청난 매수세, 이 코스피 우량주에 대한 개인의 매수세가 시장을 좀 지탱해주는 개인의 유동성, 엄청난 유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하루였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좀 증시 자금 한번 볼까요? 저도 오랜만에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그 얘기를 안 드렸어요. 예탁금이라든지 그런 것들, 신용융자도요. 왜냐면 예탁금이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요. 융자는 뭐 19조 막 이렇게 되는데도 시장이 밀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우선은 고객 예탁금은 69조 돌파했죠. 69조 돌파하고 나서 70조까지도 지금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 적금은 안 되겠다. 이제 적금은 안 되겠다. 왜? 금리가 너무 짜다. 이런 거죠. 1년 넣어봐야 뭐 꼴랑 뭐 몇십만 원, 뭐 예금을 많이 넣으신 분들은 뭐 몇백, 뭐 몇백 정도도 아니고 100 얼마 수준, 뭐 그 정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직접 투자를 하자. 그러니까 펀드의 환매도 오히려 많이 이루어지고요. 펀드를 팔고 내가 직접 내 손으로 투자한다.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 뭐 주린이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스마트 개미가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만큼 개인의 직접 투자에 대한 열망과 욕망이, 수익률에 대한 정말 극대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시장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 예탁금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아울러서 예탁금뿐만 아니라 동시에 신용융자 또한 20조가 넘어갔다. 옛날에요, 여러분들 제 방송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예탁금 막 지금 보면 10몇 조 넘어가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요, 예탁금 7, 8조일 때 많았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예탁금 10조 넘어가면요, 이거 좀 무겁다, 위험하다, 조금 털고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신용률 20조입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시장이 잘 버텨주고 있죠. 그래서 뭐냐, 그만큼 어떤 종목에 순식간에 수급이 쏠릴 수도 있고 우량하고 무거운 종목이지만 들어 올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개인들의 자금은 항시 대기가 돼 있다. 그래서 종목을 얼마나 잘 고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손실해 보셨던 것들도 수익으로 돌려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다만 언제까지? 이런 시장이 유지가 될 때까지.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기사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13일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기사를 살펴보니까 딱 명확하게 13일이다 이렇게 나온 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13일이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오늘 이제 제가 최근 뭐 발생한 기사들, 나온 기사들로 셀트리온을 검색해 보니까 이제 자료 심사를 식약처에서 진행을 좀 하고 있다. 그죠? 11일에 보시면 이투데이 전한울 기자님께서 쓰신 글에 따르면 식약처에서 최근 품목화가 신청된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 CTP59죠.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주의 자료 심사에 들어갔다. 이것만 보더라도 11일날 밝혔으니까요. 이것만 보더라도 치료제는 셀트리온 CTP5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든 코비드19 백신주, 요 두 가지를 심사를 해가지고 특별한 부작용이나 어떤 리스키한 부분이 없다면 승인을 내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가 오전에 출근하면서 본 뉴스 기사에 따르면 전국민 백신 무료 접종 이런 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찌됐건 뭐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은 효능이 안전이 검증되어 있는 백신이라는 가정하에는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식약처에서는 지금 두 품목에 대해서 자료 심사를 착수를 했다. 기사가 떴고, 최대한 빠르게 좀 그 심사를 끝내겠다. 라는 좀 얘기를 했거든요.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죠? 신속하게 심사를 해야 되고, 현 상황에서 어떤 뭐 정치적인 이슈, 어떤 뭐 이런 보건에 대한 이슈 다 놓고 보더라도요. 빠르게 하고 7, 80% 이상은 승인에 대한 어떤 이 기대감을 누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우리 정부 차원에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효능이 있는 약품을 승인을 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과 일반인들의 생각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주가에 반영이 됐을지, 아니면 오히려 그런 기사와 이벤트를 앞두고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해서 정말 시장에서 지금 갑자기 조정받고 있었잖아요. 코스피 몇몇 종목들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간 거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이 이쪽으로 확 몰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 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그에 대한 어떤 뭐 방향성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다시 한번 다른 기사를 보면 비슷합니다. 맥락은요.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주 CTP59의 심사가 시작됐다. 그죠? 뭐 있는 기사들이 다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11일에 품목허가 신청이 됐다. 지금 이제 자료 심사를 시작했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 요런 것들이죠. 요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고, 마침 오늘 이렇게 밀려버리는 시장들, 예를 들면 오늘 보면 하락을 한 걸 좀 볼까요? 물론 뭐 이런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는 많이 좀 빠졌고요. 그쵸? 가상화폐도 그렇고. 여전히 이런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는 지금 힘을 좀 많이 못 쓰네요. 확실히 최근에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코로나에 대한 테마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이 CTP59에 대한 발표와 함께 더 끌어올릴지, 아니면 그때의 상당 부분 고점을 만들고 조정이 들어갈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의 움직임 자체는 좋았습니다. 오늘의 움직임 자체는 좋았다.
보시면 이게 셀트리온 차트인데요. 보시면 37만 4천원. 오늘 볼린저 밴드 상단을 좀 돌파하면서, 그죠? 상승하고 나서 어쨌든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딱히 갭이 떠서 시작하진 않고, 그죠? 이 아랫꼬리, 이런 음봉의 아랫꼬리가 또 갭도 다 메우면서 적절하게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적절하게 마감을 좀 해줬고, 소위 말하는 역사적 고점이죠. 40만원에 대한 돌파 시도를 목전에 앞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동을 봤을 때 오늘 이 셀트리온은 개인이 많이 샀어요. 그죠? 1228억 샀습니다. 많이 샀고, 기관과 외인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 종목이라서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상당 부분 개인들의 매수와 외인과 기관의 매도가 있었다. 그럼에도 1.91% 개인들의 매수가 셀트리온을 끌어올렸고, 이 레키로나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 끌어올릴지 안 끌어올릴지, 우선은 그런 이슈를 앞두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질 것 같아요. 단일가에서도 2.94% 상승을 했고요. 매동도 썩 어찌됐건 뭐 개인만 사고 외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 빼고는 뭐 추가적으로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이제 개인이 좀 매수를 한 것 같은데, 개인의 매수세가 워낙 강해서 요즘에는 매동이 썩 나이스하진 않지만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벤트가 돌아오기 전까지.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추세가 깨지지 않고 가는지, 지난번에 여기서 밀려버렸었잖아요. 과연 어디까지 가는지 살펴봐야 되겠다. 장중 최소 뭐 프로그램 매매 순매도 순매수를 확인하면서 어쨌든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지, 그리고 개인과 외인, 기관 이 세 주체가 어떤 식으로 좀 매매를 하는지를 보시면서 과연 다시 한번 뚫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더 돌파해서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들고 계실까, 아니면 이번 이벤트로 한번 슈팅 세게 나온다면 그때 어느 정도 익절을 하고 상당 부분 비중을 축소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항상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는 없고 또 항상 계속 빠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과연 최근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러네요. 이번 주 혹은 뭐 길게는 다음 주까지 과연 이 셀트리온 삼형제가 시장의 그 엄청난 수급을 빨아들일 수 있는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할지, 그거를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입니다. 제약은 그동안에 사실은 굉장히 잘 갔다가 눌려놓고 나서 반등이 좀 시원치는 않습니다. 다만 추세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어디부터? 이때부터 요 라인부터는 추세에 대한 전환을 확실히 해주면서 돌아서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켜보실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2평선 우선 돌파를 못 해줬고, 여기 돌파하면서 23만원 정도 위에서 안착이 된다면 당연히 그 다음 수순은 25만원 블루제민도 상단을 쳐주겠죠. 그런데 어떻게 돌아갈지는, 그리고 어떻게 움직여질지는 이 셀트리온 삼형제의 대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치고 나간 느낌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매동 보면 역시 개인은 매도, 외인과 기관은 개인은 매수, 외인과 기관은 순매도 했습니다. 조금은 움직임이, 매동이 좋지는 않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막 개인의 움직임으로 세게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렇게 갭으로 지금 밀었을 때 이 부분, 그죠? 조금 확대해 볼게요. 요 갭으로 밀리면서 빠졌잖아요. 저는 요 갭은 충분히 좀 메우러 좀 가지 않나. 요거는 거의 뭐 갭이 크진 않은데, 아랫꼬리 기준, 윗꼬리 기준으로 하면요, 거의 다 왔다. 요거에서 요 23만원 정도 밑구간에 안착을 해주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조금 기대를 좀 해본다면 25만원까지 한번 터치해주는 움직임이 내일하고 모레 양일 중에 좀 나왔으면 하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여러분들. 자, 헬스케어입니다. 오늘 헬스케어가 느낌이 괜찮았어요. 6% 상승했습니다. 6%. 헬스케어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6.2% 상승했는데 정말 움직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엔 헬스케어가 그럼 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세게 움직였습니다. 자, 매동을 보면 기관이 순매수가 들어와줬어요. 특히 기타법인이 연일 사주면서 기타법인 연기금에다가 투신 금투까지 기관의 움직임이 괜찮았다. 외인이 넘겼지만 기관이 개인의 힘에다가 힘을 좀 보태주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왔고요.
종가 기준으로 보면 175,741원. 이게 종가가 아니군요. 장중 고점 기준이네요. 자, 그럼 종가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이때가 종가 기준으로 173,400원. 여기는 장중 고점 기준으로 이겁니다. 장중 고점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조금 더 높지만 종가 기준으로 보면 역사상 신고가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오늘 나왔습니다. 17만 3천원입니다. 17만 3천원. 아닌가요? 여기가 조금 못 미치네요. 17만 4,800원. 17만 3,400원. 예. 이때가 장중 종가 기준은 최고가고요. 300원 모자란 17만 3천원이 오늘의 종가입니다. 내일, 왜냐하면 내일은 100% 갭 뜨거나 양봉 뽑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1% 상승했기 때문에 단일가 기준으로 해도 얘가 지금 당장 내일 조금은 떠서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은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갈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매동도 기관이 들어와줬기 때문에 나이스하다. 왜? 개인만 있어도 되는데, 왜냐면 좀 개인이 워낙 수급이 좋으니까요. 그런데 기관도 들어와줬다. 기타 법인 계속 샀다 최근에. 자,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한 번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내일은 주도주로서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다. 세 종목 중에서는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일가도 아울러서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거든요. 단일가도 굉장히 긍정적인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세 종목 중에서 종합해 보면 오늘의 원픽은 헬스케어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찾기 이전에 현상에 집중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내일 역사적 신고가가 달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장중에는요. 과연 그렇다면 이 신고가를 유지하면서 마감이 되느냐, 그 종가가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종가가 강하게 들어오는 수급이 분명히 들어올 건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CTP59 레키로나주에 대한 기대감,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그게 과연 장중에는 반영되겠지만 고가까지 가져가느냐, 종가까지 가져가느냐. 만약에 종가까지 가져간다면, 그렇다라고 하면 한 번쯤 다시 예전에 말씀드렸던 소위 말하는 팔지 않고 한번 끝까지 가보는 그런 걸 한번 다시 해볼 수도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장중에 흔들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고 거래량 터진 음봉이 나온다. 그렇다라고 하면 시그널이겠죠. 조정이 들어갈 것이라는 시그널, 단기적 고점이라는 시그널. 과연 그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장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13mm 디데이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기대감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신다면, 보여 계신 분들은 긴 호흡 가져가시고 좀 재밌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만에 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번 다시 이 3중 고점 돌파하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 뚫어주는 움직임, 강하게 가는 움직임 나와줄지, 내일은 그게 상당히 좀 의미있고 재밌는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CTP59 레키로나주가 식약처에서 안 좋은 이슈를 내보낼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 기대감입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긍정적인 움직임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도 부디 좋은 그 수익으로 이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한 기억이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좀 말씀드리는 게 길었네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부디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항상 유의하시는 구독자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